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08호 제12면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휠체어 무상 대여해드립니다. 용인시 우리 동네 림 단지 프로젝트 실시. 용인시가 갑작스런 사고나 수술 등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관내 아파트 단지에 휠체어를 대여해주는 우리 동네 림 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평소 복지관과 보건소 등의 다리 골절이나 허리 디스크 수술 등으로 휠체어 대여를 요청하는 문의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에 착안해 기획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30곳의 아파트 단지에 휠체어를 한 대씩 설치해 복지관이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휠체어를 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휠체어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최대 2주 동안 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휠체어가 필요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빌려야 하는지 몰라 난감하다는 문의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 출산지원금 1000만 남이용권 모두 지급 통큰 결정. 용인시가 현재 지급 중인 출산지원금과 정부가 신규 추진하는 1000만 남이용권을 모두 지급하는 통큰 결정을 내렸다. 1000만 남이용권은 내년부터 정부가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출산 가정의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로 예산에는 국토 시비가 투입된다. 1000만 남이용권 예산에 시비가 매칭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증가하지만 시는 출산지원금과 1000만 남이용권을 모두 지원키로 했다. 이에 내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의 경우 시가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은 물론 200만원의 1000만 남이용권까지 모두 지급받게 된다. 다섯째아 이상 가정이라면 500번지만원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시는 출생 신고한 가정을 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원 및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자녀 가정의 문화 여가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백군기 시장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지원금과 1000만 남이용권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며 출산율 저하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출산 친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김상수 용인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도 출산지원금 및 1000만 남이용권 지급과 내년에 다자녀 가정을 위한 문화 여가 생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용인시 성북도서관 다국어 체크인, 강연 마련. 관내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 19일부터 강의별 선착순 50명 접수. 용인시 성북도서관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연 다국어 체크인을 진행한다.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과 협업해 마련한 이번 강연은 스페인과 프랑스, 일본, 중국, 미국 등 5개국의 책을 통해 현지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강연은 스페인어권 국가의 문화와 전통, 황수현 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 교수 10월 29일을 시작으로 프랑스로 여행을 떠나요. 김민채 경희대학교 프랑스어학과 조교수 11월 2일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소개합니다. 김석회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연구교수 11월 3일 중국어로 배우는 중국. 김이슬 하얼빈이공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11월 4일 즐겁게 배우는 영어와 문화. 조이스 박 영어교육과 11월 9일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용인시 도서관 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각 강연당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성북도서관 관계자는 여행을 할 때 체크인이라는 절차가 빠지지 않는 것처럼 이번 강의를 통해 현지를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체크인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며 학생들이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적극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 소장 장현국는 올해 8월 코로나19로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보건소 등록 재가 장애인 1057명에게 안전한 일상, 국립재활원 제공, 책자를 제작하여 발송했다. 안전한 일상은 낙상으로부터의 안전한 일상, 화상으로부터의 안전한 일상, 약물 오남용으로부터의 안전한 일상 및 운동법이 수록하고 있어 장애인들에게 학습 효과가 있었고 운동 영상도 개인별 휴대폰으로 전송해 코로나19로 줄어든 신체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또한 건강일기를 통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성했다. 9월 한 달간 총 128명이 건강일기를 제출하였고 회수된 건강일기 제출자 중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심뇌혈관 질환 사업과 연계하여 질환, 영양, 운동 분야별로 개인 맞춤형 상담 및 교육이 제공되었고 건강 홍보물을 10월 15일까지 배송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책자와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운동해서 당 수치를 내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촉식 개최.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원장 송원찬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센터장 이경재는 지난 10월 15일 2021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7월 20일 개관 후 처음으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송원찬 원장, 당연직 위원 2명, 위촉직 위원 곽상구 외 11명, 이 참석하여 위촉장 수여식과 성원보고 및 개회가 선언되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학령기 이후 지속적인 배움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기반 시설 부족으로 사회 적응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송원찬 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영역 확장은 발달장애인의 전문성과 장애인의 교육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며 평생교육 지원 및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계획 수립 등 센터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지역사회 학습자들의 균등한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 파악의 자원조사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며 위촉 위원들은 지역사회 내 소통의 마중물 역할에 혼신의 힘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경재 평생교육지원센터장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제공을 위해 센터는 노력할 것이며 발달장애인의 직접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권익공호 활동, 관련 시설의 종사자,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밝혔다. 이천시 제3 4기 도시재생대학 운영. 이천시 시장 엄태준은 장호원 지역과 창전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하며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제3 4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장호원 터미널 주변과 창전동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30명-35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대학은 장호원읍 지역과 창전동 지역에서 실시하고 12월 중순까지 8주간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가량 진행을 하게 된다. 도시재생 사업과 대상지에 대한 이해 및 주민협의체에 대한 설명, 주민들의 역할에 대하여 강의하고 워크샵 등을 통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에 따라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도시재생의 성패는 주민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전반에 걸쳐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동참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주민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교육을 통한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지역활동가, 전문가 등 주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천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내용 및 신청서는 이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대학 운영,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도시개발과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천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이천시 시장 엄태준은 20일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위해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추진한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의 내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지칭하며 이천시에서는 이처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나아가 아동과 가족, 이천 시민 모두가 주인으로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권금섭 이천부시장을 비롯해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위원과 아동옴부즈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연구 수행 결과를 확인했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시민참여 토론회에서 발의된 의견에 대한 부서별 제안 검토 의견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6가지 영역,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내 개년 추진계획 선정 사업에 대한 부서별 사전영향 진단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중간 보고회 의견을 반영하여 6개 영역,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기존 28개 사업에 3개 사업을 추가하여 31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천시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위원장인 권금섭 이천부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동, 보호자 등 다양한 이천 시민과 공공기관, 여러 아동 전문가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1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과 내 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함께 빛는 행복 이천의 비전을 담아 올 연말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 거버넌스 보고서, 아동친화 예산서 등을 제출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도전할 예정이다.